안녕하세요. 레이저입니다. 오늘 새벽에 8분 시리즈 하나 만들었었는데 음악 소리를 좀 멋지게 해 드리려고 했더니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빼고 합니다. 지금 수요일 날 12시 19분 동부 시간으로요. 지금 점심시간이고요. 시장을 보니깐 어 어느 방향으로 딱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보합세가 많이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하고 제가 이번 주에 왜 지금 지금의 패턴이 전형적인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주식 얘기보다도 마켓 트렌드를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바이 더 루머스 셀 더 뉴스가 인제는 그 주된 주제였었어요. 이거는 인젠 그 언제 나온 이론이냐 하면은 1896 년에 이 다우 지수를 만든 찰스 다우의 티어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제 주가에 모든 미래의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뉴스를 발표할 때 인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젠 그 1896 년에 만든 찰스 다우의 다우 티어리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 120 년이 지난 상태인데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찰스 다우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제 그 창간자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보면 5월 주식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인제 얘기를 드렸고 재판으로서는 이미 인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조정이 뭐 인제 조정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되게 얼음판을 걷는 상황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인제 그 작년 3 월에 이만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몇십 년 동안 있은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 인제 그 이 S&P 500 뭐 JP 몰간에서 3,100을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한 4,18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 얘기는 불의 시장이 깎는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이상한 팬데믹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정상화가 돼 가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번 주는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피벗 포인트가 아니라 원래 단어적인 의미로 인제 관망의 한 주로 봐서 이 시장이 위로 갈지 내려갈지를 좀 결정하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엑셀이 에너지 쪽이거든, 오일 쪽. 그래서 쉐브론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인제 XLP 베이징 메테리얼 쪽도 카프하고 실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XLI 쪽으로 해 가지고 다우하고 뭐 여러 개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지금 많이 보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비나 이제 나스닥은 아직도 그렇게 뭐 이렇게 반등할 기미는 잘 안 보이고 있고요. 하나 인제 그 저번 주 이후에 인제 왜 자꾸만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냐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이더로만 셀던 뉴스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지금 뭐 칩 쇼리지가 나 가지고 있던 주식들 LRCX라든지 뭐 인텔, 퀄콤 그리고서 인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해 줬었는데 오늘은 약간 반등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별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한 600 70불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게 인제 그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인제 그 일반 유튜브 분들은 설명을 드릴 텐데 650 하고 750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래도 P 레이시오가 지금 뭐 주식과 같아 한 6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애플보다도 아마존이 굉장히 아쉬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넷 인컴 마진 그러니까 인제 순이익 마진이
보통 6%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6%를 넘으면은 이제 확 인제 이 주가가 반등을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인제 한 7.5% 정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마존으로서는 굉장히 인제 성공을 한 건데, 인제 장이 끝나고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인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제 금요일날은 빠졌었었고, 어 지금 아마존의 주가를 보시면은요. 지금 인제 한 3,30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라인 3,000 인젠 400 에서 3,000 사이 있다가 한 번 더 올라가 가지고 이게 3,700 까지 가주는 게 인제 불의 시장으로서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다행히 50 일선을 치고서 다시 인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뭐 좋게 썩 마음에 드는 그림은 지금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넷 마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금 다 내고서 인제 이익을 인제 그 매출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보통 이 아마존이 6%가 넘은 게 2019년 3월, 그 팬데믹 오기 전이죠. 그리고서 저번에 인제 올 9 월에 팬데믹 때 6.6% 걸렀었었고, 7.5% 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주가가 인제 어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건 이미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작년 그 요맘때, 그러니까 6% 오른 상태에서 그냥 계속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요런 분위기를 인제 많이 좀 참고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강하게 가다가 어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이틀 연속 인제 좀 이게 상승이 실패했고, 샤피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인제 얘도 그랬었었고, 연준의 인제 제롬 파웰이 인제 좀 강하게 자신감을 냈기 때문에 저번 주에 반등의 기미가 있었었는데, 옐렌이 인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월권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요. 미국은 그 연준의 독립성을 100%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재무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연준의 정책에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옐렌이라는 아줌마가 옛날에 연준 의장을 했었었고 지금의 파월보다도 좀 괜찮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는 뭘 하냐면은 이 국가의 재정 상태라는 세금,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연준의 고유적인 통화 정책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좀 어제 안 좋았던 이유가 이런 월권 분위기도 있었었지만은 파웰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고요. 미국채 수익률이 이제 현재 이제 1.6%로 지금 가거든요. 저번 주에는 이제 1.65 까지 갔었었고요. 제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은 저항선이 1.63 이고 그다음에 1.71%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면 좀 괜찮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기이하게 옐렌이 얘기를 하면서 얘가 1.6을 떠나서 1.56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의 주제 같은 건데요. 이 GDP가 2020년 3월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 1% 밑에 있습니다. 이게 3월, 2월에서 3월 수준이고 지금 수준은 1%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경기가 거의 대부분 다 회복됐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인제는 이 아마추어, 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서 이 시장 트렌드만 알아도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시장의 흐름 확인 여부가 되면은 이걸 해 가지고 시장 지지 지표라는 게 있고 반대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지표와 이제 반대 지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제 계속 보유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보는데, 지금 흐름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을 실패하면 관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찰스 다우하고 좀 인연이 많은 것 같네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 인제 이거는 페이퍼 신문입니다. 인터넷 버전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익스체인지라는 이 섹션이 있습니다. 이 익스체인지 섹션에 시장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몰라서 그렇지 보통 MBA를 들어가면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96 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한 4주 동안 4주 동안 월스트리트 인제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고 넥서스, 렉서스라고 그래 가지고 터미널을 통해서 시장을 알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인제 워낙에 인제 페이퍼 베이스로 저희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익스체인지에 보시면은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건 조그마한 그냥 트레이딩 저널입니다. 트레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요거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프라이스 액션이 있고 발륨이 있고 볼래틸리티 변동성이 있는데요. 항상 이 발륨 리즈 더 프라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거래량이 가격을 이끌어간다라는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트레이딩 다이어리가 있죠. 그럼 발륨 어드밴스 디클라이너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발륨이 여기 이렇게 매칭이 되고 어드밴스 디클라이너는 가격이 오른 놈하고 내린 놈의 얘긴데요. 이 발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미국 애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한자 한자 해 가지고 단어 순서로 쓰는 중요한 순서로 먼저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발륨이 안 따라오면은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안 따라오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트렌드를 보시면은 토탈 발륨 있죠? 그래서 올라간 주식의 발륨, 내려간 주식의 발륨, 그리고서 인제 올라간 주식 수, 내려간 주식 수, 그리고서 52주 신규 고가, 52주 신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나스닥이 있고요. 아멕스가 있어요. 아멕스는 ETF를 거래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여기서 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지표를 만들어내요. 그 지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승수가 많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1 보다 높겠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디클라인이 많으면 1 보다 낮게 되겠죠. 이게 맞나요? 아무튼 1 보다 낮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본다고 그러시면은 지금 S&P 500도 발륨이 주식 수가 올라갈 땐 내려갈 땐 요렇게 있고요. 다우도 지금 그런데 나스닥을 보세요. 나스닥은 일단은 내려가는 수가 더 많아요. 나스닥 100도 내려가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지금 가장 고민이 나스닥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인제 분들은 이 나스닥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제 여기 러셀도 보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인데 얘도 내려가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발륨이랑 인젠 보시면은 거래량이랑 보면은 거래량은 더 심각하게 계속 다 내려가고 있어요. 다우도 지금 최고치라는 데서 내려가죠. 나스닥도 지금 내려가는데 나스닥 100 가장 중요한 거 아니까 100 개짜리. 얘는 푹 내려가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애도 점점 내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내려가는 거는 전형적인 하락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얘하고 얘예요. 지금 사실 다우 때문에 먹고 사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얘가 내려가죠. 얘가 내려가죠. S&P 500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 앞에서 보시면은 S&P 500도 지금 요렇게 돼 있지만은 밑에는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 거래 위에 가격은 요런데 이 거래량이 내려가면은 하락장에는 다이버전스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고민 부분이에요. 10 년물 금리를 인제는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신 게요. 요게 요 사이에 있으면은 그나마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근데 인제 뭐 금리를 올리겠다 싶으면은 나중부터 알아보실 게 여기 1.74 에서 73 정도, 그리고서 1.86 정도, 1.92 정도, 얘가 결국에는 한 번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인제 정화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그 여파가 물론 모두 다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때 올라가는 순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낮은 이자에 얘네가 길들여져 있어요, 미국 애들이.
원래는 미국 그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이 금리를 버냉키 의장이 된 2008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이 금리를 그 연준에서는 그냥 그 시장 금리를 놔뒀었어요. 근데 인제 이거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됩니다. 자, 이 표를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4월 30일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일면 기사예요. 일면 기사를 보면은 작년 인제 가장 고점보다 지금에서 1% 밖에 차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봐 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다우존스는 작년 3월 대비 16%가 올랐습니다. SPX는 25%가 올랐어요. 나스닥은 45%가 최고점을 떠졌는데 지금 분위기로 해서는 그래도 38%가나 올랐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GDP는 작년 대점해 가지고 요새 1% 미만 이점에 있는데 나스닥이 올라간 거 그리고서 인제 S&P 500가 25% 올라간 거 그래서 다우존스가 15%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올라간 거냐에 따른 투자자가 이제부터 등을 돌리면서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기관들이 이미 여기서 이득을 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이 평가가 맞는 거야? 이 지금 올라간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야." 이렇게 오히려 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보통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기관들의 형태를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볼 때 스마트 홀딩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마트 머니는 기관들이 사는 거고요. 넌 머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이제 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봐 주셔서 중요한 게요. 이게 인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홀딩이. 그리고서 프라이스 모멘텀이라 지 이게 모멘텀이 좋아지면은 이게 계속 시장이 상승하는 면이 있는데 모멘텀이 낮아지고 있어요. 요게 약간의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상장된 회사 3천 개를 봤는데요. 라지 캡 해 가지고 탑 500 개. 얘도 지금 밑에 있죠. 얘도 밑에 있죠. 그리고서 그다음번에 이제 500개 회사, 미디움 캡에서 500 개도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서 인제 이게 이제 나머지 2,000개 회사인데요. 이 스마트 홀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요. 이 정보는 인제 로이터라고 그래 가지고요. 블룸버그하고 인제 로이터의 리피니티브 아이콘이라는 인제 그 데이터를 받아보는 게 있습니다. 둘이 시장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ETF를 가지고서 11개 섹터 로테이션을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섹터 로테이션을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에너지 주식이 인제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인제 에너지 주식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식 이름이 인제 티커가 ERX라고 그래 가지고 이 2배 먹는 인제 그 레버리지 ETF입니다. 얘가 지금 오늘 한 6% 정도 오르고 인제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은 인제 엑선모빌, 쉐브론 뭐 이렇게 뭐 마라톤 페트롤리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필립스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얘가 인제 자동적으로 인제 같이 뛰고 있고요. 다른 애들을 보시면은 이제 XLB, 베이징 메테리얼 그래 가지고 좀 카퍼라든지 인제 그 실버 쪽 그리고서 XLI, 다우같이 이제 산업 관련된 거 XLR이가 있는데 얘네가 항상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 그림을 보여주는 인제 그 차트인데요. 지금 보았을 때는 인제 우리가 많이 때 엑셀 키는 아직도 한참을 돌아서 와야 되는 분위기가 될 거예요. 이게 작은 원을 그리면 다행인데 이 큰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는 제가 예측 모델을 해 가지고 보는 건데 이건 트렌드를 보는 거고 이 예측 모델은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제 지난 인제 30년 동안의 인제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지금 5월 현재의 그림으로서는 인제 한 요 정도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인지 여기인지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해서 많이 오른 상태거든. 새로 뉴 하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5월 18일날 어닝이 월마트하고 인제 홈디팟이 끝납니다. 그다음번에 리오프닝이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이만큼 오른 다우 15%, S&P 25%, 나스닥 40% 오른 거에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냐? 되면은 올라가겠죠. 실패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3-4개월이 다음 분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요. 제가 인제 이번 주에 인제 블로그를 쓴 거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 시장은요. 불과 배열을 떠나 가지고 리오프닝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백신이 남아 돕니다. 한국에는 백신 모자르다고 그러지만은 여기 미국은 백신 남아 돌아요. 진짜 농담 삼아 가지고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도 여기서 다 맞고 가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돈 한 푼도 안 내요. 자,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하우징 버블이 있습니다. 럼버값 지금 미국은 주택이 다 목재예요. 럼버값이 500%가 뛰었습니다. 500%. 카파도 지금 인제 그 최고를 치러 가고 있어요. 즉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커머디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지 내려갈 일은 남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하우징 버블은요. 하우징 관련해서 GDP 비율도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미국 GDP에서 하우징이 관련 18% 예요. 테크 산업, 뭐 애플, 아마존 다 해도 8%가 안 됩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굉장히 함정이에요. 2008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안 고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우징의 이상 가격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국에서 포함이 안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거는 미국은 렌트가 많잖아요. 렌트 가격만 포함이 되고 이 집 가격이 오른 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블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JP 몰간한테 "This time is indeed different."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불행히도 금융시장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우징 버블이 터지는 거는 이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냐 천천히 올 거냐 아주 늦게 올 거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버블은요. 갑자기 펑 해 가지고 뭔가 큰 힘이 좀 터지지가 않아요. 버블이라는 건 여기서 구멍 해 가지고 바람이 빠지면은요. 요쪽에서 바람만 살살살살 넣어 줘 가지고 이 버블만 계속해서 유지만 하면은 버블이 가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1990 년대 후반에도요. 뭐 이 다우존스가 10,000이 넘었나 8,000이 넘었을 때도 어떤 버블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버블이라는 얘기는 이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은 항상 필연적으로 듣는 얘기세요. 즉 우리가 인제 앞으로 뭘 봐야 되냐. 향후 3-4 개월은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있어가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한 검증, 저스티피케이션 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명시해져 가지고 주식을 보시고 너무 지금 같은 시장에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시장을 멀찌감치해서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어 기왕에 길어진 거 제가 한 3분 정도 더 해 가지고 다우지수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터미널에서 나오는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쉐브론에 있어 가지고 얼마가 어떻게 거래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송출을 받아 가지고 인제 우리 그 증권사 플랫폼에 나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봐 주실 게 이 다우라는 거는 지금 다우가 0.35고 34,000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있어 가지고 30개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얘네들이 미국 산업을 그러니까 중소형은 없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인제 대형을 바라보는 건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많이 봐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다우지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뭐뭐뭐가 있냐. 자, 쉐브론 지금 에너지죠. 엑셀이죠. 다우 지금 인제 엑셀I 쪽이죠. 캐터필러
그래서 골만삭스, 애플, JP몰간, 나이키, 몰크, 한이웰 뜨잖아요. 얘 XLI거든요. 인더스트리얼입니다. 코스트코, 3M, 아멕스, 그래서 암젠, 바이오잖아요. 근데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CRM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 지금 200일선 밑에 있는데 지금 칠라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봐주시면은 굉장히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단편적으로. 홈디포트 있죠? 어제 이제 한참 올랐던 유나이티드 헬스도 지금 떨어지죠? 여기 지금 월마트 있죠? 디즈니 있죠? 얘네가 지금 다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얘네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인제 요거는 퓨처입니다. S&P 500 퓨처고 나스닥 퓨처고 다우 퓨처고 이 빅스는 S&P 500의 볼래틸리티고요. 그리고서 이거 금하고 인제 달러하고 인제 푸코 레이시오하고 이제 BXN인데요. 얘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 중에요. 잘은 안 보이지만 여기 피벗 포인트가 있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하나를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인제 제가 오토 해 가지고 피스 스터디를 인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어 가지고 항상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인제 지금 피벗 포인트고 인제는 R1 R2예요. 그래서 S1 S2인데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봐 가지고 좀 이렇게 놔두지만은 이게 인제 하루 차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린다 이거죠. 퓨처기 때문에 아침 한 4 시부터 움직여 가지고 지금 하는데 오늘은 피봇에서 요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됩니다. 시장은 저렇게 움직이고요. 지금 쉐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왜냐? 작년 3월 대비해 가지고 아직도 밑에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작년 3 월보다 한참 올랐던 그 우리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50 일선하고 89 일선을 거들게 있다가 어제 다시 50 일선 부근에 있어요. 이 얘기는 피봇이라는데 50 일선하고 이동평균선 200일 사이는 노맨스 랜드라고 해요. 사람이 쓰면 안 돼. 테니스 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노맨스 랜드 해 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은 안 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상태의 주가는 위로 갈지 내려갈지 좀 모른다. 그렇게 해서 노맨스 랜드라고 그래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번 인제 2월 달에 분위기가 노맨스 랜드에서 쭉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200 일선까지 잘 안 쳐요. 그러기 때문에 이 200 일선은 이제 개인 투자, 장기 투자를 이제 마지노선 해 가지고 요때 사는 게 인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매수 방법인데요. 지금 요런 상태로 있지만은 제가 CRM, 세일즈 폴스를 보여 드릴게요. 얘가 인제 저번에 인제 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편입된 애거든요. 이 친구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매수 그림이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 200 일 선진 미만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내려왔고요. 이때도 내려왔고요. 이렇게 200 일 선에 있어 가지고 이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내려왔지만은 이때 내려오고 이때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 테크주로 되면 요즘에 새로운 신규 테크주의 사실은 CRM이라는 게 선두주자거든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테크 주식에 있어서 선구자인데 얘가 지금 200 일선 부근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나스닥 쪽에 있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맥도날드 보세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만 보면은 그림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작년에서 쭉 보세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오르질 않았어요. 작년엔 210 였는데 지금 234 면은 다우가 15% 올랐는데 10% 정도도 안 올랐다 이거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햄버거 먹어요, 미국 애들이. 이것도 지금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예를 보여줄게요. 유나이티드 헬스를 보여드렸는데 얘네는 이제 의료보험 회사거든요. 얘도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는요. 이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플러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민주당 행정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 정도고 지금 리오프닝을 인젠 그 디즈니가 인제 새로 리오프닝을 했거든요.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얘도 지금 50일 선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리오프닝 한 다음에 얘가 너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얘는 이때보다 해 가지고 이만큼 올라가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정당화. 여기서 네가 올라간 거에서 타당한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줘. 그럼 계속 투자를 해 줄게. 아니면은 주식을 뺄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식